1876년도에 그죠? 사건의 시작은 이제 개항이다라고 하는 사건. 그죠? 요 사건이죠. 그 이전에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에서 사건의 시점은 이제 개항이다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개항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면 그 조선이 일본과 문호를 이제 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조약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조일, 수호, 조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강화도 조약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강화도 조약이다라고 표현했던 요 내용이죠. 강화도 조약의 어떤 구체적인 조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보면 세계항구를 개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세계항구가 부산,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원산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죠?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으로서 해안 측량권이 들어가 있죠. 해안 측량권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치외법권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다. 굉장히 다분히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조금 같이 볼 수 있고요. 자, 조일, 수호, 조규를 맺으면서 같이 이제 부속 조약으로 우리가 좀 맺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호, 조규, 부록이다라고 하는 거. 수호, 조규, 부록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같이 맺었잖아요, 그죠? 수호, 조규, 부록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 일본 화폐의 유통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살펴볼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호, 조규, 부록 말고 조일, 무역 규칙이다라고 하는 거 부속 조약을 또 맺죠. 그래서 무역 규칙이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무역 규칙. 그래서 통상 장정이다. 조일 통상 장정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좀 핵심 내용 중에 바로 무관세. 그죠? 무관세.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제한 유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약의 내용에 같이 포함됐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개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개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의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잖아요.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추진됐던 어떤 개화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1880년대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정부 주도의 어떤 개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개화 정책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시면, 개화 정책을 추진할 주무부서로서 우리가 통리기무아문이다. 통리기무아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설치가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군사 제도를 개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5군형이, 그죠? 5군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2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별도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됐다. 그죠? 요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시설을 위한 뭐 전황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기창이라든지 뭐 우정총국이라든지 또는 방문국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국가들은 어땠을까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사절단을 파견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사절단의 파견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먼저 개화 정책을 강화도 조약을 딱 맺고 나서 수신사의 형태가 이제 파견이 되잖아요. 그죠? 수신사의 형태가 바로 두 차례에 걸쳐 1차 수신사, 그죠? 그다음에 2차 수신사가 파견이 됩니다. 1차 수신사는 김기수 일행이 파견이 돼요. 김기수 일행이 파견이 되고, 2차 수신사는 김홍집 일행이 파견이 되는데, 그죠? 이 김홍집 일행이 강화도 조약의 어떤 개정 목적, 조약 개정 목적으로 좀 갔지만 실질적으로 조약 개정에 실패하고요. 뭘 가져오냐면 그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으로부터 바로 이 조선 책략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걸 이제 국내에 유포하게 됐다.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황준헌의 조선 책략과 이 조선 책략의 유포, 그래서 김홍집이다라고 하는 인물, 이렇게 좀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으로다가 조사시찰단을 파견하게 돼요. 조사시찰단. 이게 1881년. 일본엔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하게 되죠. 영선사도 1881년도에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가는 어떻게 보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거에 대한 답례로 맺고 나서 미국의 영사를 파견해 준 거에 대한 답례로서 이제 보빙사가 넘어가는 것이죠. 보빙사가 1883년도에 이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조사시차 땅이 넘어갈 때 바로 황준원의 조선책략 때문에 당시 영남 지방의 영남 만인소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조사시차 땅이 파견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영선사다라고 하는 건 당시에 김윤식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사시차 땅은 이제 일본에다가 파견이 된 거고요. 일본에다 파견된 거고, 김윤식과 학생들이 이제 청나라에 파견이 돼가지고 당시 군사 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좀 배우고 와서 나중에 기기창을 설치하게 되죠. 물론 자금 재정 압박 때문에 조기 귀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하나의 특징이고요. 이건 청나라에 파견이 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파견이 된 사절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의 어떤 개화 정책이 추진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어떤